이제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정확히 3주일을 남겨놨습니다. 물론 이 3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거를 지휘하고 입후보한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만일 정당 지도자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해 온 일이 있으면 이것을 회복하고 고치고 하는데도 이게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재정파와 연대하에서 이른바 미래지향적인 통합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재정파가 관여한 지역구 공천 그리고 위성정당 공천을 사실상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만일 이 통합이 바람직하고 거기에 따르는 공천이 아주 국민 눈에 보더라도 합격점이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푹 올라가야 됩니다. 푹 올라가야 됩니다. 이를테면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팔 때 앞에 이제 풍각쟁이가 나팔 불고 북치고 이래서 소비자들을 주목시키는 데서 온 말이지만은 이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있고 나면 반드시 일정 부분 지지율이 아주 푹 솟는 그런 현상을 밴드웨건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번 미래통합당의 통합, 창당, 공천 이것을 두고 전혀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께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35%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21%, 약 14%의 정당 지지율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제로 여러분들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관변 여론조사기관 여론 전 신뢰하지 않습니다. 문화일보는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고 또 이 여론조사도 전화를 걸어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수치대로 끝까지 간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밴드웨건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내가 걸었습니다. 그냥 자유한국당이라고 해도 될 텐데 거기에 뭐 참여하는 유승민계, 국민의 당계, 그 다음에 장기표 씨 등 제약 세력들을 위해서 아마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것 같은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통합에 걸맞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것은 작년 10월 3일 당군 이래의 최대 인파를 동원했던 그 아스팔트의 민주 세력이 있습니다. 특기 세력을 포함해서 이게 통째로 이 통합 과정에서 빠져버렸다. 이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밴드웨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이 부분이 통째로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공천에 지금까지도 계속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TK, PK 지역에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이 확실하고 지난 기간 동안에 열심히 싸운 사람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많이 자르면 좋고 물갈이 하면 좋다 이런 어떤 기준 때문인지는 그래도 엉뚱한 사람을 내리 꽂아가지고 거기 무소속 출마자가 이제 속출하게 되고 하는 이런 후유증을 겪고 있고, 비례대표를 뽑는 그 정당도 한문 창당해서 한성교 팀을 날려버리고 다음에 원효철 대표의 두 번째 창당을 해서 뭐 그런 대로 수습이 됐는데, 이 공천 과정을 여당하고 비교를 해봐도 여당은 지역구 공천에 말썽이 없어요. 금태섭 의원을 쫓아냈지만 금태섭은 반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친문 일색을 한데도 별 반발이 없어요. 근데 비례정당을 만드는 과정에 거기도 별 반발이 없어요. 지역구 비례정당 공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 이거 소용돌이와 후유증이 이게 미래통합당, 야당 쪽이 더 시끄럽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요소가 더 많다. 이런 결과, 이거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여기에 어떤 지도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운하고 불행하게도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의 승리를 거두고 있어.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당초에 입국을 막지 않고, 우리는 막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 매일 1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대만과 싱가포르는 초기에 중국을 아주 철저히 막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완전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 열어놓고도, 외교적으로 문 열어놓고도,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치도록 아주 기묘한 연출을 했어요. 대통령이 마스크 쓰고 여기저기 나타나고, 총리가 무슨 대구에 가서 보름동안 상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외국 신문에 간간히 한국은 비교적 성공하고 있다 이러고, 오늘 아침 뉴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방역 자료를 협력해달라고 하는 이런 전화까지 거는 마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요 사망자도 늘어나고 확진자도 계속되고 있다. 이건 그냥 묻혀버렸어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야당이 지금 딴지를 걸기 어렵게 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경제는 나날이 갈수록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택시를 타고 여기 왔는데, 택시 손님이 뚝 끊어진 것은 사람들이 돈이 아까워 택시를 안 타는 것이 아니라 택시 타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공항 갈 일도 없고, 교회 갈 일도 없고, 결혼식 갈 일도 없고, 동창회 갈 일도 없고, 밥 사 먹으러 갈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제 정체가 택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이 증명이 될 만큼 아주 소심히 소상공인을 위해서 위기에 빠졌고, 대기업대로 그냥 중국의 공장문이 막히고 하니까 아주 일대 위기에 빠져버렸는데, 이거 국민들 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대응하고 있다. 거의 매일처럼 무슨 기업가를 부르거나 두 차례에 걸쳐서 경제대책을 하면서 처음은 50조, 두 번째는 50조, 이러가 100조를 금융부문에 있어서 이것을 살리는데 이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참고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다. 이 국제 위기니까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아주 인상을 심어주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환자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저질환, 기왕의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은 더욱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경제 위기라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 기저질환이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와가지고 아주 현저하게 두드러져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탈원전, 친노조 반기업 정서,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은 이 일련의 기본적인 기저정책이 완전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 이 기저질환을 무시하고 그냥 50조 투입하고 50조 투입하고 그 50조 100조가 당장 국민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융 여기에 일단 투자를 해서 이것이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퍼져가도록 하는 정책인데, 그러니까 이 기저질환에서 오는 이 위기가 더 가속된다 하는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덧칠을 해서 살짝 덮어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도 성공한 듯이 보이고 경제 위기도 잘 넘기는 듯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당의 공천도 야당에 비해서는 시끄럽지 않게 보이고, 이렇게 4.15 총선거를 3주일 앞두고 이렇게 표심에 크게 잃을 것이 없이 오히려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먹혀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 단계에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성공이라고 봐야죠. 역대 최악의 정권, 그 최악의 순간에 제1야당이 반드시 의석수에 있어서 과반수를 넘길 수 있고, 밀리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이원 정수가 300이니까 100석 이하를 안 내려간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지금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반수는 그냥 밀리고 어쩌면 개헌선까지도 내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는 결국 그 위기의 중심에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이 거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주 성품이 곱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태평성대의
지도자로 적합한 사람 아닌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냐. 결재를 올리면 1, 2안 중에 검토를 해서 그냥 1, 2안에 동그라미를 치고 1, 2안이 마음에 안 들 때 이걸 없애버리고 내가 독자적으로 뭘 하겠다 하는 이런 리더십, 이런 위기의 리더십을 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맥이 빠져요. 그걸 쳐다보면. 지난 주말에 코로나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건 뉴스에 뭐 잠시 스쳐갔는데 청와대가 대답이 없어요.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국민도 생뚱맞게 영수회담만 제시한다. 이게 걸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광진구의 오세훈, 동작구의 나경원 의원 지역에 좌파 성향을 가진 젊은 녀석들이 그것을 공공연하게 물리적으로 선거를 방해하고 있어요. 경찰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와대까지 보고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아니라 할수록 정무수석실까지 경찰청장에게는 보고 안 되겠습니까? 경찰이 그냥 방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 제의도 묵살해버리고 이런 지역에 선거운동 방해도 묵살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이 순간에 제1야당을 만만하게 보면 이러겠는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러겠는가? 황 대표, 분기탱천해야죠. 분기탱천하죠. 그래서 움직이고 살아있고 감동적인 지도력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거대책위 구성했지요. 박 교수와 신 교수 공동으로 했는데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와 같이 최악의 정권과 맞선 제1야당의 선거대책위라 그러면 그 눈을 국민들이 둥그렇게 뜨고 아 이렇구나 이게 뭔가 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조용해요. 누가 선거대책위원장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황 대표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주일 남아서 많이 남은 겁니다.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세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본인은 종로에 가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강력한 비상대책기구를 깜짝 놀랄 만한 거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폭포수 같은 정책, 대안, 공격 자료를 쏟아내도록 그대가 자신이 없으면 그대는 길을 비켜보세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결단도 아주 위대한 결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각종 여론조사 결과 많이 발표되죠. 그런데 그 결과는 확실히 보수층 유권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여론조사가 그렇죠. 보수층 모두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무려 33%, 그리고 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정의당이 7%, 국민의당이 5%, 열린민주당이 4%, 자유공화당은 예상외로 1%에 머물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문 일색의 민주당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폭망과 대북 저자세 권력 외교를 비웃고 있죠.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광화문에 모인 태극기 부대라고 합니까? 태극기 인파들은 아마도 자유공화당 지지도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수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게다가 감염병 초기 대응을 아주 잘못해서 우리 사회가 이 혼란에 빠지는데 말입니다. 지난해 가을 조국 사태가 터지고 내로남불에 대한 조소가 넘쳐날 때였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끝났다면서 광화문에 구름처럼 몰려든 인파는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했죠. 그때 마치 권력이 무너지는 걸 기정사실처럼 여기던 분들은 아마도 요즘 여론조사를 보고 있으면 그저 기가 꽉 막힐 겁니다. 이게 진짜냐?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는 아마도 좀 더 냉정한 시선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대중은 자신이 한번 지지했던 정당이나 정치인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야구팀이 아무리 몰락해도 여전히 그 팀을 응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지지 정당을 바꾼다는 건
획기적인 계기가 있어야만 하죠. 예컨대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당시 광화문 촛불 시위가 바로 그겁니다. 그 직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1%의 국민 중에 지금 돌아선 사람은 생각처럼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정치가 YS와 DJ 두 분을 중심으로 지역 감정이 아주 견고해진 후에 영남은 보수 우파, 호남은 진보 좌파를 지지하는 경향이 계속되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장담하건대 영남 사람의 80%가 보수 우파라든가 90%가 넘는 호남 사람이 진보 좌파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대중은 자신의 이념으로 정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정치적인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확정 편향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 투수는 영원히 160km, 150km 강속구를 던질 것처럼 보이죠. 그런 확정 편향의 상태에서는 모든 사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지금 간염병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외국 언론이 한국이 대처를 잘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가 폭망한 것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같은 반기업기조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전쟁과 그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가 원인이라고 하죠. 게다가 이번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가 셧다운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지금 경제 폭망 같은 이슈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야당의 무기가 하나 쓸모없게 된 셈이 되고 있죠. 정말이지 이 확증 편향 정말 무서운 집념입니다. 게다가 조국의 내로남불도 반대편 이들에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국의 범죄가 청년의 균등한 기회를 빼앗은 불공정한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나 유혹에 빠진 일탈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부터 수시 입시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건 조국의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죠. 오히려 별것 아닌 개인적 일탈을 중대범죄로 몰아붙인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그 기득권의 책략으로 조국은 범죄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수군인 검찰 개혁을 하려다 사지로 내몰린 충신내라는 거죠. 그래서 조국 수호를 외치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꾸로 간신이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대북 대중 권력에게도 역시 문 대통령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집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났다. 문 대통령의 인내심으로 그나마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계의 패권 국가인 미국의 침략에 맞서는 자위권 차원이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진정성이 있게 접근을 하면 남북협력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확정 편향이 쉽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의 결과는 예측 불가죠. 아직은 이 나라의 중심축인 보수 우파가 재건되었다는 단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죠. 특히 모든 여론조사에서 불변이 사실처럼 보이는 30, 40대의 성향을 저는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긍정평가를 하는 바로 30, 40대 말입니다. 60대 이상은 언제나 보수 우파를 지지하죠. 나라의 내일을 걱정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30, 40대는 복합적입니다. 사회 안정을 바라면서도 50, 60대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세대죠. 그리고 개혁 성향도 큰 세대입니다.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이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보다 작으면 지금처럼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압도적으로 긍정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실직하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혁파하려고 하는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도
실직이 되어서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래서 경제가 폭망하고 일자리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사라지는데도 30, 40대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지지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정말 바빠졌습니다. 어제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했던 5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불과 닷새 만에 딱 2배로 늘린 겁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100조 원 규모 기업 구호 긴급 자금 투입을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회의는 형식이고 문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결정해서 이 미리 준비한 정책을 얘기를 하는 홍보장이 된 겁니다. 그 내용도 귀가 번쩍 뜨일 정도죠. 100조 원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29조 2천억, 그리고 기업 자금 지원에 29조 1천억 등 58조 3천억을 사실상 민생 안정에 쓰이도록 계획을 했으니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처럼 친기업 태도로 보인 적이 없었죠. 대통령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회사채는 물론 기업음에도 개입해서 단기 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회사채도 다 수용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제 제대로 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정말 신기적이죠. 그래서 금융안정 패키지에 41조 8천억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은요, 제가 MBN 판도라에서 했던 말입니다. 제 앞에 여자 패널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을 하고 또 남자 패널도 그게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재난기본소득은 단기 처방 마약과 똑같다. 해로운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 차라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전기료 등 공과금을 감면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죠. 4대 보험과 전기료를 감면하면 당장 일반 가게의 가처분 소득은 대폭 늘어납니다.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현금 지원의 부작용 없이 사실상 현금 지원과 똑같은 효과,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거죠. 더욱이 기업은 고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으니 그만큼 실직도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았는지 문 대통령도 신속히 4대 보험 전기료 감면 조치를 하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는 것이다. 설마 문 대통령이 제 방송을 본 것 아니겠죠? 아마 비서 중에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이가 있는가 봅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우리 금융시장은 적극 반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융시장은 늘뛰기 장세죠. 미국의 양적 완화를 지켜보면서 좀 반응이 있을까 했는데 어제 폭발해버렸죠. 외국인들은 그 전날까지 연일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달러 말고 다 팔아라. 이런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도 팽배해 있었죠. 그런데 어제는 코스피가 무려 127.51포인트, 8.6%가 올라 1609.97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830억으로 진정이 됐죠. 어제는 지자체 독자적 돈 퍼붓기 정책도 쏟아진 날입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생계곤란 가구에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2천억을 포함해 총 3,271억으로 1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하니 단기적으로 소비는 좀 늘겠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언론사 표현처럼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거죠. 그 내용이 획기적입니다.
소득과 나이와 상관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화폐니 돈을 쓰지 않을 수 없겠죠. 지금 경기도 인구가 1326만 5천 명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이 드는 재원 마련도 만만치 않을 건데 이리저리 전용을 하더군요. 성부서는 성부서라고 봐야겠군요. 그런데 한마디 하자면요. 이 1조 3천억이 돌아도 결코 자영업자를 포함해 민생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돈 퍼붓기는 일회용 마약과 같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뿐이죠. 혹 근본 처방인 노동계획에 따라 부른다면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노동계획을 할 일은 마무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어쨌든 선거판의 변수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든 박원순 이재명 지자체장이든 정치적 승부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십자포화 속에 우리 보수 야당은 오직 민심을 믿으면서 진군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어찌 될까요? 선거를 지휘하는 선대위원장이 전장을 동의하는 외침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이래도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저 또한 확정 편향이라고 해야 합니까?